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겨울 캠핑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겨울 캠핑 시에 매년 나는 사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겨울철 캠핑 안전 팁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캠핑, 겨울철 캠핑에서 꼭 지켜야 할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나친 음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다 아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서 그래서 사고가 나서 심지어 사망 사고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쵸. 적당한 음주는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시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네.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난방을 하면서 음주를 하면은 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마셨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폭음을 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더 취기가 오르게 되고, 좀 평소에 잘 지켰던 상식들을 좀 이제 잊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을 뭐 적당히 마시면 괜찮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사실 이제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잠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안에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쉘터 안에서 주로 겨울철 캠핑할 때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안에서 이제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아니면 불을 좀 피워 놓거나 있다가 불을 피워 놓은지도 모르고 잠이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고들이 제일 많이 생겨서 음주에 의한 사고들이 사실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지나친 음주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겨울철 캠핑 안전 수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저희가 뽑은 안전 수칙은 이 환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지금 쉘터 안에 있는데요. 겨울철 대부분 이 캠핑할 때 추우니까 밖에 못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큰 쉘터에 뭐 모여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그럴 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꽉 막힌 실내에서 난로를 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숯을 굽거나 하다 보면 뭐 일산화탄소라던가 유독가스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쵸. 이게 산소가, 이게 신선한 산소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맴도니까 환기가 안 되고, 일산화탄소로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산화탄소를 네. 우리가 다시 마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마치 좀 몽롱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술 마신 것처럼. 그럴 때는 일단 무조건 밖에 나가야 되고, 환기를 또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쉘터 안에는 기본적으로 환기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천정에도 환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쪽 사이드에도 이 벤틀레이션 환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기구들은 최소한 10cm 이상 정도의 환기구 구멍을 확보해 주셔야 환기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기구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추우시더라도 열어놓고 취사를 하거나 뭐 난로를 피우거나 하시는 게 안전하게 캠핑하실 수 있어요. 이 쉘터 안에서 가스 난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고기를 굽는 숯을 뭐 쓰고 밖에 내놓지 않고 주무시거나 하다 보면 사실 본인도 모르게 특히 주무시다가 그런 어떤 유독가스, 일산화탄소들이 막 발생을 해서 그 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 흡입하게 돼서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네. 이제 뭐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철 캠핑에서는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사실 이 쉘터 안에서 환기를 잘 시켜놓지 않고 밤에 주무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에서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보통 우리가 숯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다 구워 먹고도 뭐 뭐 화로를 밖에다 내놓고 뭐 난 내놨으니까 뭐 괜찮지 하고 주무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났던 맞아요. 그 뉴스인데요. 텐트 밖에 있던 화로에서 불안전 연소됐던 일산화탄소들이 안으로 텐트 안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들어와서 뭐 자고 있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텐트 밖에 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주무시는 텐트에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혹시 자고 있을 때 텐트 안으로 그런 일산화탄소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화로는 밖에 멀리에 떨어뜨려 놓는 게 안전하게 캠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함에도 좀 더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 일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흡입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 경보기. 요즘에는 이런 경보기들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하나 정도는 구입해서 뭐 이런 쉘터에다가 위에 천장에 달아놓고 있으시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특히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일산화탄소가 나오면 경보가 강하게 울리기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겨울철 캠핑에서 중요한 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재. 겨울철에 캠핑을 하다 보면 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전기를 사용하거나 뭐 전열기구에 의한 합선도 그렇고, 뭐 전기 사용할 때 보통 릴선을 많이 쓰는데, 릴선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렇게 감겨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빼서 쓰게 되면 사실 그 부분이 좀 전기가 합선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릴선도 많이 좀 풀어놓고 전기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화목난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화로를 사용할 때도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불꽃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캠핑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산 쪽에 있거나 이 자연 나무들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불 화기를 사용하실 때는 특히나 유념하셔야 되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싶으면 가급적이면 화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주전자에 물을 조금 받아서 근처에다가 물을 좀 뿌려 놓는 게, 이렇게 둘레로 해서 이렇게 네. 물을 뿌려놓으면은 그쪽에는 불이 옮겨붙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 장비를 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뭐 이런 방염천 같은 것을 이 화로 밑에 바닥에다가 깔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불이 번지지 않도록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특히 많이 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뭐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은 또 어떻게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런 소화기. 이런 소화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캠핑을 즐기실 때는 작은 소화기도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안전하게 캠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프레이 같이 그냥 이렇게 칙 뿌릴 수 있는,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소화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고, 네. 뭐 차량이나 캠핑용이나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최후의 또 우리 안전 장비, 네. 휴대용 소화기, 네. 이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비상 상비약입니다. 네. 이 캠핑장이나 이렇게 노지를 나가서 캠핑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뭐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기 좀 어려울 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이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들, 상비약을 꼭 구급약 키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 네. 필요한 약들만 또 챙겨왔습니다. 많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또 너무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저희 딱 정말 위급할 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한 뭐 두세 알씩 정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안전용품들, 뭐 비상 상비약들도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네.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밖에 나오면은 사실 약국 찾기도 쉽지가 않고, 쉽지 않죠. 내가 원하는 약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주말에 보통 캠핑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약국도 대부분 다 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급하게 약국을 찾아다녀봤자 구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약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겨울철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 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겨울철 캠핑 안전 수칙은 총 4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가 지나친 음주를 삼가해 달라. 지나친 음주.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가 환기. 환기. 이 쉘터 텐트 안에 이런 환기. 환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환기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화재. 화재 예방을 위해서 뭐 가급적이면 뭐 화로라던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네. 그리고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뭐 많은 안전장치들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비상 상비약. 네. 상비약도 꼭 챙겨서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해 주시는 게 겨울철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4가지 겨울철 캠핑 안전 수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이런 안전 수칙과 기본적인 안전 장비들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 겨울 캠핑을 더욱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겨울 캠핑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추워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옷을 많이 껴입었어요. 네. 네. 뭐 그래서 조금은 춥더라도 뭐 이렇게 옷을 여러 개 껴입거나 그런 그 추위도 조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겨울 캠핑의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몸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살짝 좀 서늘함도 즐기는 네. 네, 그런 안전한 겨울 캠핑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추워야 겨울 캠핑입니다. 그렇죠. 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저희가 핫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도 지난번 영상에서 핫팩도 네. 한번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요. 네. 요즘 핫팩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 뭐 70도까지도 올라가는 핫팩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핫팩을 사용하실 때 너무 춥다고 맨살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대고 있으시면 저온 화상을 입으실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는 핫팩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살에 붙이면은 정말 큰일 나요. 왜냐면 이게 붙이는 핫팩은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은 편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붙여놓고 까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떼어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돼 있거나 그런 증상이 보이는데 그게 저온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핫팩 사용도 조금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한 겨울 캠핑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겨울 캠핑 되세요. 네. 안녕.